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만 일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타임 레버리지 채널의 구독자 수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6만 명이라는 이런 숫자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한 숫자고요. 아직까지 저 또한 일개 투자자라고 저도 생각하고 제가 전문가여서 여러분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드린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이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로 보상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구독자 6만 명을 좀 달성했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고요. 저는 2025년을 리플의 빅뱅의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필두로 한 ISO 2002 준수하는 코인들 있죠? 다시 한번 큰 파급력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반드시 연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천천히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기사로서 코인데스크의 기사인데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수적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좀 볼까요? 완전히 상반된 기사거든요.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회기 종료로서 자동 폐기될 것이다. 트럼프 입법에 회의적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개인들, 개미들을 뭔가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퍼드 뉴스 앞에는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속보라는 말이 붙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퍼드 뉴스를 잘 걸을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퍼드의 F는 fear, 공포, 두려움을 나타내고요.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D는 doubt, 의심을 나타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퍼드 기사를 통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 불확실성, 의심을 하게끔 그들이 언론, 미디어를 이미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사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 좀 내려가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앞뒤가 완전히 안 맞아요. 일본에서는 사토시 하마다라는 의원이 정부의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상원 의원 유명하죠. 신시아 루미스 역시 5년간 비트코인 100만 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캐나다의 밴쿠버시 역시 재정 운용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하다가 후반부에는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미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기사에 대한 앞뒤가 완전히 안 맞거든요. 이런 퍼드 기사를 통해서 공부가 수반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 언론 플레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행동이죠. 액션에 집중할 것을 더 권장드린다고요. 몇 가지 미국의 움직임만 좀 바라보게 될까요? 첫 번째, 미국의 상무부 장관, 여기 나오는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지명이 됐거든요. 그는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그가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 캔터 피츠제럴드를 통해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USDT를 찍어내는 테더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두 번째, 정부 효율 부서 잘 알고 계시죠? 도지의 부서가 창설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와 인도계 미국인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제 슬슬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정부 효율 부서 또한 가동이 되죠. 세 번째,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조지 소로스의 사모펀드를 이끌었던 오른팔 역할로서 이미 친암호화폐주의자라 말씀드렸고요. 또한 우리의 주된 관심사죠. SEC의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게리 갠슬러가 아웃되고요. 친암호화폐 위원이자 과거부터 리플의 옹호 발언을 했던
폴 애킨스가 들어온다 말씀드렸고요. 미국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차르,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산업을 더욱더 성숙시킬 하나의 부서죠. 파운더스 펀드의 창립자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 마피아로서 데이비드 sak스가 올라오면서 이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친화 법안을 많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과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싹쓸이 하면서 모두 다 친암호화폐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반암호화폐주의자 캐롤라인 크렌쇼가 한 명 남아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또 퍼드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SEC를 떠나게 되면서 그들의 입김으로써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회사들의 반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마지막으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스테판 미란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역시 친암호화폐주의자이자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재무부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그들끼리 유착관계가 있는 인물들 모두 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로 자리하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이 같은 퍼드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그들의 액션, 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마지막까지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미국 정부, 채굴 업체,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까지 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수량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이 세 가지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이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올해 1분기 안에 10개 주 이상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역시나 달러의 패권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암호화폐를 급부상시키면서 화폐에 대한 헤게머니를 그대로 끌고 가겠죠. 아무쪼록 이제 막 2025년이 시작이 됐고요.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를 고대하면서 시장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약 3.4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한 전문가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약 5조 달러가 도달하게 되면 XRP의 가격 8달러까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네요. 사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 그 국경 간 결제에서 큰 시장 파일을 가져가는 이 두 가지의 코인 엄청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눌려왔고 아직까지도 가격 흐름 여전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있었다 보니까 탐욕과 매우 탐욕 왔다 갔다 하다가 롱 물량 크게 청산하면서 현재 중립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불장에는 보통 탐욕과 매우 탐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선물에 물려있는 롱숏 물량을 꾸준히 털어대면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립 단계에 있다는 것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기 조금 꺼려지겠죠. 1월 20일 전으로 큰 조정이 온다고요?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대해 암호를 해독하면 어떡하냐고요? 여러가지 퍼드 뉴스가 나오면서 개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시기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미디어를 동반시키면서 지금 암호화폐 시대가 완전히 불어닥쳤으며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암호화폐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유인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가 동반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인간 지표를 바라보면서 김치 프리미엄, 구글 트렌드를 꾸준히 보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면서 시장을 조금씩 분할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무조건적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돈을 오히려 잃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 우리의 상대는 옆에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월가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RLUSD에 다시 한번 큰일이 일어난다.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여기 보이는 업홀드와의 파트너십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 2023년 10월 기사인데요. 업홀드, 미국을 필두로 한 웹3 금융 플랫폼이자 거래소거든요. 이와 협력을 통해서
국경 간 결제 지불 인프라를 강화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홀드의 임원은 2025년 리플이 엄청난 역사적인 해를 맞이할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유럽의 최대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임원 역시 올해 2025년에 리플의 역사적인 상승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과거서부터 구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리플 컨센서스를 냈죠. 이 합의 원장 기반으로서 거래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비드 슈워츠를 필두로 한 기술진들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메커니즘을 만들었고요. 현재 덱스의 기술 또한 통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암호화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업홀드와 손잡고 있었다. 점점 이 XRP 레저의 생태계가 두터워지면서 더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메커니즘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업홀드에서는 XRP를 구매할 수 있고 리플을 통해서 국경 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 나오는 비트코인, 폴카닷, 도지코인, 카르다노 그리고 리플과 형제죠 스텔라 루멘까지 명시가 되면서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이 모조리 상장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이 업홀드에 1월을 기준으로 RLUSD, 리플 USD가 지원이 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상장이 됐고요. 보상 프로그램 또한 RLUSD를 활용할 수 있게끔 추가하는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플 USD의 시장을 봤을 때 여기에도 업홀드가 명시되어 있었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플랫폼에 RLUSD가 상장이 되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리플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팩트 사항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를 봤을 때 카르다노 에이다와 리플과 함께 뭔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RLUSD에 대한 확장을 위한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 두 개 모두 다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고 있죠. 또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티스선 역시 트론 네트워크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 리플 RLUSD의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그들이 자꾸 이 RLUSD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지 많은 법정 통화들이 RLUSD를 통해서 이동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이 스베르방크가 나오면서 디지털 루브라 CBDC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정말 CBDC의 세상은 언제 올까요? 5년 뒤, 10년 뒤에 올까요? 얼마 전 엔비디아의 회장 젠슨 황이 이렇게 말했죠. 인텔의 창시자 도든 무어가 만든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무시되는 시대. 즉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더욱 빨리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뱅크 오브 코리아죠. 한국은행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슬슬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죠. 결제 파일럿 테스트를 첫 번째로 공개가 되면서 앱 하나의 결제가 3초 안에 끝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 하나의 결제 메커니즘이 3초에서 5초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앞으로 이런 QR코드만 갖다 대면 바로 코인으로 CBDC로 암호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CBDC 결제 플랫폼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CC 미디어 서비스가 동참하고 있었죠. 이 CC 미디어 서비스의 커스터머를 볼까요? 대구은행, 현대해상, 신한카드, IBK, 우리은행, KDB,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쭉쭉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 금융권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네요. 국가 단위의 그런 공기업들도 싹 다 들어오면서 이제 CBDC에 대한 결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CC 미디어 서비스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정성과 확장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비용 효율적인 결제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리플의 개념 다시 한번 잡고 갈까요? 최초의 상용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보안이나 속도, 확장성 면에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
허용된 노드만 들어와서 국경 간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 도매용 CBDC의 이동에 브릿지 커런시로 XRP가 사용될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 역시 과거서부터 국제결제은행, 금융 엘리트의 우두머리 세력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프로젝트 아고라, 이 토크나 국경 간접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죠. 41개 기간까지 확대가 되면서 토크나를 하기 위해 슬슬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5대 기축통화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우리나라, 한국이 들어갔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였고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K 기업은행을 필두로 한 많은 시중 5대 은행, 6대 은행이 모두 다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왜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모든 금융기관의 파이프라인이죠. 스위프트 방에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예금 토큰을 사용하여 아까 나왔던 3초 만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10만 명은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은행권에서 만든 땡겨요 어플이라든지 농협의 하나로마트, 일부 편의점에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코인으로 결제되는 시장이 올 수가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시대요? 그렇게 머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어느 순간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원금을 줄 때 어떤 형태로 주게 될지, 기본소득제 또한 거론이 되고 있죠? 바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주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고라 프로젝트를 봤을 때 홀스케일 도매용 CBDC의 이동에서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소 3개에서 5개의 중개은행, 환전은행, 수취은행 등등 많은 수수료가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중간 다리 싹 다 없애면서 블록체인이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프로젝트 아고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우리가 모델링하면서 어떻게 연관성을 가져가고 지금 현재 그들이 탑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메시징 표준을 보더라도 리플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BIS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만달라 기억을 하시죠? 국정 간 거래 간소화를 위해 슬슬 토크나이제이션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중앙은행과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 싱가포르의 통화청까지 들어오면서 국경 간 지불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역시 ISO 2002를 통해 피어투피어 결제 메시징 시스템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나온 본질을 정말 가치의 인터넷에 리플렛으로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BIS, IMF, 월드뱅크의 논문에서 확인을 했고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모델링을 통해 알아왔고요. 영란은행의 개념증명뿐만 아니라 이미 블랙록의 비들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BNI 멜론을 통해서도 국경 간 결제, 핀터넷의 시대, XRP 레저에 대한 개념 증명을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딜로이트라든지 KPMG와 같은 4대 회계 법인에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 네트워크를 인용하고 있을까요? 왜 맥킨지&컴퍼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베인&컴퍼니와 같은 탑3 세계 컨설팅 회사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이 친구를 명시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3,000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지닐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BIS의 워킹 페이퍼 안에 리플에 대한 크립토 에셋 바이 리플 XRP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플에 대한 비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어느 문서를 보더라도 국경 간 결제에 리플을 쓸 거야 확실하게 못 박은 문서는 없습니다. 그 모델링과 가능성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명시하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정도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소액 결제 정도만 할 수 있는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말 많은 공식 문서에서 이미 리플을 쓰겠다라고 점 찍어놨으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왜 4년 동안 개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소송을 눌려오면서 12년간 인프라를 확장해왔고 어떻게 소송을 당한 회사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송금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으며 세계 유수 대학들과 MOU를 체결할 수 있었는지 앞뒤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XRP에 대한 볼린저 밴드가 다시 한번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한 전문가는 XRP에 대한 유망한 가격 목표 11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베테랑 트레이너 이 피터 브렌트에 따르면 2025년 XRP가 100배까지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차트적 패턴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진 모르겠지만 올해 글로벌 메이저 코인 중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유틸리티의 대장격은 XRP 스텔라 루멘이 가져가게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리플에 대한 법적 공방도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고요. 연준의 채택 또한 머지 않았으며 XRP에 대한 현물 ETF 충분히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면서 XRP에 대한 투자로서 아주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리플에 대한 밝은 비전에 대해 공부를 꼭 해주시고요. 본인만의 내공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XRP라는 친구를 가져갈 수 있는 비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